왜 어떤 골퍼는 힘을 빼고 툭 치는 것 같은데도 공이 멀리 날아갈까요? 반대로 온몸에 힘을 주고 세게 휘둘러도 헤드스피드가 전혀 안 나오는 골퍼가 있습니다. 그 결정적 차이는 팔이 아니라 바로 손목에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팔 전체로 클럽을 휘두른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실제로 클럽을 폭발적으로 가속하는 진짜 핵심은 팔의 힘이 아니라 손목과 전완근의 움직임입니다. 스윙다인 이준호 프로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손목과 헤드스피드입니다. 과연 헤드스피드를 결정짓는 진짜 출발점은 어디인지 지금부터 명쾌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수많은 골퍼의 다운스윙을 분석해보면 한 가지 공통된 패턴이 나타납니다. 바로 임팩트 직전까지 손목이 깊게 꺾여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강력하게 풀린다는 점이죠. 이 동작이 일어나는 시간은 임팩트 직전 겨우 0.1초 남짓입니다. 눈으로는 감히 쫓아올 수 없는 찰나의 시간이죠. 바로 이 짧은 순간 클럽을 폭발적으로 가속시키는 진짜 주인공이 바로 손목과 전완근입니다. 어깨와 몸통, 그리고 팔의 회전은 클럽의 임팩트 구간까지 배달해주는 역할일 뿐입니다. 진짜 마지막 가속은 결국 손목에서 완성됩니다. 만약 손목이 이 제 역할을 해주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아무리 어깨를 잘 돌리고 팔을 강하게 휘둘러도 여러분의 헤드스피드는 결국 단단한 한계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손목과 전완은 사실 완전히 서로 다른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먼저 손목은 생각보다 아주 복잡한 관절인데요. 대표적으로 4가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손바닥 쪽으로 굽히고 반대로 손등 쪽으로 젖히는 움직임, 그리고 새끼손가락 쪽으로, 또 엄지손가락 쪽으로 꺾이는 움직임. 이 4가지가 우리가 쓸 수 있는 손목의 가동 범위입니다. 반면 전완은 회전을 담당합니다. 손바닥을 아래로 돌리는 동작과 위로 돌리는 동작인데요. 이때 우리 팔뚝 안의 두 뼈, 노뼈가 좌뼈 주위를 교차하며 회전하면서 손 전체가 돌아가게 되는 거죠. 골프 스윙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킹은 사실 이 여러 가지 움직임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정교하게 맞물린 결과물입니다. 손목의 가동 범위와 전완의 회전이 동시에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야지만 백스윙 톱에서 클럽이 깊고 단단하게 코킹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2가지 움직임 중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코킹의 깊이는 결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움직임들이 백스윙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백스윙이 시작되면 타겟 방향에 있는 앞쪽 손목은 엄지손가락 쪽으로 꺾이면서 각도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전완의 회전이 자연스럽게 버무려지는데요. 백스윙 탑으로 올라가는 동안 리드하는 왼팔은 안쪽으로 회전하고 받쳐주는 오른팔은 바깥쪽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이 3가지 유기적인 동작이 동시에 물 흐르듯 일어나야만 백스윙 톱에서 비로소 깊고 완벽한 코킹 상태가 완성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 완벽한 궤도를 만드는 건 손목과 전완에 있는 근육들입니다. 손등과 손바닥 쪽 근육, 그리고 전완의 회전을 담당하는 근육들이 유연하고 부드럽게 켜져야 합니다. 하지만 스윙할 때 손목이 유독 뻣뻣하다고 느끼거나 멀리 보내고 싶은 마음에 나도 모르게 그립을 꽉 쥐는 버릇이 있다면 이 근육들이 잔뜩 굳어지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자연스러운 메커니즘이 완전히 막혀버리겠죠. 결국 코킹이 채 만들어지지도 않은 어정쩡한 상태로 다운스윙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많은 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다운스윙입니다. 손목이 일찍 풀리는 캐스팅이 안 좋다는 건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까지는 아마 익숙한 이야기겠죠. 중요한 건 손목 각도를 유지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과연 비거리가 얼마나 차이 나느냐입니다. 실제 스윙 분석 연구에 따르면 손목 코킹 각도를 딱 10도만 더 깊게 그리고 늦게까지 유지해 줄 수 있다면 헤드스피드는 최대 5마일까지 빨라진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버 스피드 5마일 증가, 다른 조건이 같다면 비거리가 무려 14m나 늘어나는 수치입니다. 똑같은 체격을 가진 골퍼라도 손목 코킹의 깊이와 풀리는 타이밍에 따라 비거리가 한 클럽 이상 차이 나는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연 지금 내 손목 가동 범위는 정상일까요? 영상을 보시면서 화면 앞에서 직접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바르게 선 상태에서 팔꿈치를 90도로 굽혀 옆구리에 붙여줍니다. 주먹을 살짝 쥐고 엄지를 천장으로 향하게 세워주세요.
자, 이 자세에서 팔꿈치가 옆구리에 떨어지지 않게 주의하면서 손목을 위아래로 천천히 움직여 봅니다. 엄지손가락 방향인 위쪽으로 약 20도, 새끼손가락 방향인 아래쪽으로도 약 30도 정도 움직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번에는 손바닥이 바닥을 향하도록 평평하게 돌려준 뒤 손목을 다시 위아래로 꺾어 보겠습니다. 손바닥 방향인 아래쪽으로 약 70도, 손등 방향인 위쪽으로 약 60도 정도 부드럽게 움직여야 합니다. 물론 이 수치는 평균적인 기준일 뿐 사람마다 신체 조건이나 과거 부상 이력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조건 기준 수치에 내 몸을 맞추는 게 아닙니다. 내 손목이 가진 본연의 범위를 스스로 인지하고 그 안에서 자연스러운 코킹을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몸 상태를 무시하고 억지로 깊은 코킹을 만들려고 하면 헤드스피드가 늘기는커녕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굳어버린 가동 범위는 어떻게 회복해야 할까요? 흔히 하시는 손목 스트레칭도 좋지만 골프 스윙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전완의 근육들을 직접 마사지해 주는 것이 정말 효과적입니다. 스윙이 반복되면서 손목 평근과 굽힌근이 단단하게 뭉치면 손목길을 막아 범위가 점점 좁아지게 됩니다. 스트레칭이 이 근육의 길이를 늘려준다면 마사지는 근육의 뭉침을 직접 깨부숴주는 역할을 하죠. 가동 범위 회복은 물론 지긋지긋한 골프 엘보를 예방하는 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거창한 비법이나 대단한 훈련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연습 시작 전후 5분씩만 여러분의 루틴으로 만들어 보세요. 내 몸의 범위를 알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코킹이 비거리를 늘리는 가장 안전하고 빠른 지름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전 라운드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한 가지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절대로 그립을 너무 강하게 잡지 마세요. 손아귀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 손목과 전완근이 잔뜩 긴장하면서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그 자연스러운 길을 스스로 막아버리게 됩니다. 클럽이 손에서 빠져나가지 않을 정도의 적절한 압력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오직 손목 힘만으로 헤드스피드를 만들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손목만 억지로 의식해서 꺾는 스윙보다 몸 전체가 만들어내는 큰 흐름 안에서 손목이 자연스럽게 채찍처럼 풀려나가는 스윙이 훨씬 더 강력하고 효과적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똑같은 클럽으로 똑같은 힘을 쓰고도 남들보다 압도적인 헤드스피드를 내는 비결. 결국 손목과 전완근의 유연한 메커니즘에 있었습니다. 내 몸이 가진 가동 범위를 정확히 알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자연스러운 코킹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헤드스피드는 힘을 들이지 않아도 저절로 따라옵니다. 헤드스피드는 팔의 힘이 아니라 손목의 깊이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혹시 여러분의 손목 가동 범위는 어느 정도였는지 혹은 평소 스윙하면서 궁금하셨던 점이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스윙단의 이준호 프로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레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